통화 정책은 이미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없어지고 있다. 거의 네. 없어졌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2번 올려도 시장은 그것 때문에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연준의 통화 정책은 시장에서의 변수로 조금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예민수의 경제 토크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가장 중요한 또 연준의 통화 정책, 이게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는지 발목을 잡는 요인이 계속될는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그 연준과 시장하고의 간극이 있습니다. 연준은 계속 보면 뭐 50bp 혹은 뭐 그 이상도 마치 올릴 것 같은 기세인데 시장에서는 아니라니까 못한다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면한 거 보면 어쨌든 7월은 일단 올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연준 위원 18분 중에서 12분이 12분이 아니죠. 한 번 이상 올린다는 분은 16명이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7월에 안 올린다? 그럼 이상한 거네. 그죠? 그거는 좀 연준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네, 7월에는 뭐 당연히 올릴 것 같고요. 7월 26일 FOMC에서는. 문제는 이제 9월 달에도 연속해서 올릴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뭐 7월 달로 끝날 가능성도 조금 높아 보입니다. 네. 7월 다음에는 이제 9월에 있는 거죠. 네. 9월 근데 왜 이렇게 21일입니다. 늘 세게 얘기하는 겁니까? 연준 뭐 저런 파월은 약간 비둘기적인데 파월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네. 뒤에서 뭐 다른 지방 연은 총재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시장이 너무 연준을 안 믿어주는 걸까요? 아니면 연준이 너무 오버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일부에서 뭐 우리가 경제 말씀을 예. 나눴지만 경기가 좋잖아요. 네. 약간 슬로우 다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연착륙이거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물가가 안 잡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분들께서 물가가 뭐 지금 툭툭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뭔 얘기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 달에 미국의 헤드라인,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보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6.4%였어요. 1월에요. 네, 작년 9.1%에서 내려온 게 이제 6.4%였는데 쭉쭉 떨어져 가지고 지금 5월 달이 이제 최근이죠. 4.0 찍었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아마 3.2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이. 그러니까 뭐 작년에 고점에 9.1%에서 6월 달에 3.0이면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나가니까 맞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근원 물가, 에너지와 변동성이 큰 뭐 곡물이라든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연초에 5.6%였거든요. 지금 떨어진 게 5.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파월 의장이 즐겨 얘기하는 주거비를 제외한, 주거비가 이제 근원 CPI에서 40%나 차지하니까 이 주거비를 뺀 근원 서비스업 물가가 4월에 지금 4.5% 전년 동월 대비 여전히 4%대 중반이에요. 조금 전월비로는 낮아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근원 PCE 물가도 지금 5월 달에 4.6 정도 찍었잖아요. 근원이. 목표가 2%인데 2배가 넘는 아직까지도 4%대 중반의 물가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뭐 계속 그래서 이제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통화 정책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미 500bp 이상 올렸던 지금 기준금리가 열심히 지금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하반기에 경기를 끌어내릴 거다라고 이제 그 시차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좀 연준에서 계산을 해봤겠죠. 그런 시차라든지 그런 뭐 그 영향력을 분석을 해봤을 텐데 연준에서 어쨌든 최근까지 내린 결론은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려야 이게 목표하는 물가 수준 2%대 도달할 수 있다. 지금은 조금 미진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시장에 풀렸다는 신호를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이 3월 3월 중순에 은행 문제가 있었을 때, 미국의 지역 은행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은행이 조금 대출을 축소한다든지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 조금 그런 거는 변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4월달 이후에 5월달부터는 거의 지금 은행들이 조금 대출이 줄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신용 경색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고는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이런 게 일어나면 대신 이제 연준이 해야 될 일을 은행의 대출 축소라든지 신용 경색이 해주니까 금리를 조금만 돌려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왕성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식시장도 너무 상반기에 올라 있고 네. 소비 심리도 너무 아직까지는 그렇죠. 괜찮고 예. 이러니까 조금은 더 올려야 네. 이게 그래도 내년에 가서 2%대 도달하지 않을까 물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가의 보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보검인데 그렇죠? 네. 네, 이거를 항상 전가의 보도를 까불면 뺀다 이러면 다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그 쇼만 해도 폼만 잡는 폼만 거죠. 잡아도 그냥 이거 칼 뽑으면 너희들은 다 죽어. 탁칼 떨어지면 다 쓰러지는 거죠, 그죠? 그게 전가의 보도인데 사실 막상 빼서 흔들면 이제 별거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도 물가를 좀 잡긴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느슨하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주가 오르고 소비 늘어나면서 안 잡히니까 그죠? 그렇죠. 세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모토에서 방송하시면서 지난번에 앙드레 코스톨라니 말씀을 하시면서 뭐 저금리일 때는 다이빙 하듯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앞뒤 안 보고 살아. 앞뒤 안 보고 살아.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은 사실은 통화나 금리는 주가에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연준이 지금 금리를 막 올리기 10번 올렸나요? 올리기 시작하면 주가가 사실 좋을 리 없었고요. 그죠? 근데 그걸 왜 몰랐을까요? 그때 공매도를 치거나 주식을 안 샀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금리를 올리면서 상반기에는 주가가 오히려 그리고 사람들은 뭐 그 성장주가 기술주가 조금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취약한 안 좋은 섹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반기에 올랐던 빅테크를 면면히 보면 거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 기술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기술주들은 안 좋아요 지금도. 근데 얘네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술주예요. 한 10년간 돈을 억수로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도 그리고 시장 금리가 지금 뭐 3개월물이 5.6%고 2년물이 지금 5.2%지 않습니까? 5%대 금리 단기 금리에 이런 상황 무시무시한 금리죠 사실 5%라는 거는 거기에 지금 성장주 기술주들이 계속 상반기에 날아갔다라는 것은 주가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맞는 거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술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이 시장에서는 이제 빨리 인상하는 거 멈추고 금리를 좀 내려줘. 그래야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 코스트 쪽 성장주도 되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길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될까요? 통화 정책 앞으로 향후 통화 정책의 움직임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통화 정책은 이미 이제 좀 저는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없어지고 있다. 거의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2번 올려도 뭐 시장은 그것 때문에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금리를 계속 올리는 과정에서도 빅테크들이 약지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이잖아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한 몇 달 후에는 내릴 거잖아. 계속 앞서가겠죠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은 시장에서의 변수로 조금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동결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내려와야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시장 금리가 지금 뭐 미국 국채 10년물이 3.8% 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 3.5에서 4.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면.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역전된 상태로 앞으로 상당 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상당히 제약을 받죠. 왜냐하면 지금 3개월물 뭐 미국 트레저리 빌,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3개월물 금리가 지금 5.6%인데
그리고 MMF가 이제 거의 5.7%뭐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기술주는 PER이 27배, 아마 30배라고 본다면 주식시장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은 1 나누기 30을 하면 한 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오히려 금리에 투자하는 게 더 난 거죠. 네. 만약에 성장성이 없다면. 그다음에 S&P 500도 지금 어느덧 PER이 19.8배, 20배가 됐기 때문에 1 나누기 20 하면 주식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수당은 1 나누기 20 하니까 5%인 거죠. 예. 그러니까 3개월물이 5.6%, MMF가 5.7%인 상태에서는 그게 낫지, 그죠? 네, 예. 좀 먹을 게 그래서 무조건 주가는 폭락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에는 좀 저항을 받는. 그러면 반대로 금리가 떨어진다면 이제 올해는 금리 인하는 사실 좀 뭐 어려워지는 그게 이제 이연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네, 이제 네. 하반기에서 연말 그쵸. 적어도 내년으로 이제 내년. 금리 인하시키는 넘어가는 건데 네. 그럼 내년에 금리를 연준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이제 막 오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연준이 왜 금리를 내릴까요? 네. 만약에 내년 내리면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내리는 명분이 생겨서 내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내 물가가 잡히거나. 네, 그런데 물가가 잡히는 걸로만 갖고는 안 되고요. 네.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는 사실은 경기가 이제 둔화된다는 그렇죠. 얘기고 실업률이 그- 이제 네. 치솟았겠죠. 뭐 지금 네. 3.6% 실업률이 만 4%대 중후반으로 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러면 이미 기업이익이 조금 훼손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펀더멘탈이 이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두 부분은 이제 균형 있게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연준이 이제 저는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이제 당초에 봤다가 네. 경기가 계속 연착륙을 하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내년 한 6월 정도에 첫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내년 6월 정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정도는 네. 지금 시장이 피벗을 경험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하는 내년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는 경기가 안 좋은 시기. 그러니까 오히려 내년 장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로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처럼 상단은 좀 막혀 있지만 약간 골디락스 국면으로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뭐 잘 선방하고 있어 이러면서 좀 박스권 안에서 트레이딩하는 네. 이런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네요. 지금은 그런 게 최선이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눈치를 봐야죠. 눈치 게임. 네. 눈치를 보고. 네. 그러니까 연준보다는 연준이 그동안 금리를 올림으로써 경기나 기업이익이 얼만큼 위축되느냐. 그 결과물. 네. 그 결과물이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네, 네. 경기 펀더멘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먹힌다. 지금 연준이 500bp를 올렸는데도 전혀 뭐 이렇게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네. 예상보다는 우려했던 것만큼은 잘 안 먹힌다. 경기가 둔화가 안 된다. 라는 부분이 이제 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투자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확인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금리 영향을 받지만 덜 받는. 그렇죠. 네. 그 안에서 별로 돈 케어하면서 가는 빅테크 얘기도 하셨지만 네. 그죠? 이익도 단단하고 재무적으로 괜찮은 그런 기업을 골라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더 매크로보다는 더 버텀업 어프로치. 네. 기업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네. 자, 연준의 통화 정책이 뭐 늘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전처럼의 그 강력한 증시의 직접적인 영향은 이제 좀 덜하다고 이제 하시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요.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쯤 될까? 금리가 내리는 거는 과연 좋은 건가? 그때부터 주가가 오를까? 뭐 이런 질문을 드려봤는데 녹록치 않은 눈치 게임을 잘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